역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병렬 구조의 가장 큰 고민은 누가 누구랑 병렬이냐라는 걸 문장 속에서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해석도 꼬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빨리 찾아내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병렬 구조 문제가 수능 지문에서 몇 개나 나올 거냐 했을 때 무슨 10개, 20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복잡한 병렬 구문 정도는 한 서너 개 이상 나온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너 개면 뭐 크게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한두 개의 문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걸 못하면 결국 그 문제는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살리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11번은 누구와 누가 병렬인지를 잡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플레저와 내추럴 조이가 병렬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챘어야 된다. 근데 이 두 개가 병렬이라는 것을 못 찾아내면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Instead of trying to get children to buckle down 이랬습니다. 이 buckle down이라는 것은 이제 혁대를 풀고 시작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뭔가 일을 본격적으로 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냥 일을 빡세게, 그죠? 빡세게 시작하려고. 왜 또 뭐 밥 많이 먹으려면 혁대 풀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일 하려고 하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버클 다운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빡세게 일하다 이런 의미가 버클 다운인데, 그렇게 시키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why not? 이게 본 주어 동사 문장이에요. 아셨죠? why not focus? 왜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어디에 집중하지 않느냐? getting them to take pleasure. 그들이 조금 즐거움을 누리도록. 어디에 있어서? in meaningful productive activity죠. 바로 의미 있고 생산성 있는 활동에. 어떤 활동들이에요? which 이하의 활동들이죠. intrigue them to take step toward learning new skill.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그리로 가는 데 있어서 단계를 그들이 밟을 수 있도록 intrigue, 유발하는 거죠. 호기심을 유발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take step toward, 어디로 향한 단계를 밟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스킬을 배우는 그런 단계를 밟도록 유발하는 그러한 좀 더 의미 있고 생산력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기도록 하는데 왜 초점을 맞추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추럴 조이는 바로 테이크 내추럴 조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갖다가 테이크 그들이 좀 받아들이도록 누리도록 하지 않느냐? In learning 뭐 할 때? In learning what they want to learn, 즉 그들이 배우길 원하는 것을 배울 때 내추럴 조이를 하도록 왜 하지 않느냐? Getting them to take A, B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억지로 애들을 공부를 그냥 빡세게만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좀 뭔가 즐겁게 접근하려고 하게끔 노력해야지라는 거죠. 니네 나이 때 애들한테 써먹는 표현은 아니죠. 이게 children은 아니잖아, 니들이. 그러니까 아주 꼬맹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애들이 흥미를 가져야 자기가 스스로 더 파고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이제 범위나 이런 데까지 갔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애더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애가 흥미도 없는데 그냥 강제로 외우게 하고 이러면 그때는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늘는데 나중에는 금방 지쳐버리죠. 동기가 없으니까. 자, 병렬 구조 A, B 잘 찾아야 되고 12번의 병렬 구조는 Another Day와 Grand Opportunity라는 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Don't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오늘을 그저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로 생각하지 마라. Of your life, 당신의 삶에 그저 또 다른 하루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But a grand opportunity,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해라 이거죠. 어떤 기회예요? 바로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nature, 자연이 has offered you, 당신에게 제공한 거죠. 자, 투부정사 하도록 summon the hurdle이라고 했으니까 hurdle, 어떤 난관을 극복하도록. 어떤 난관이에요? You couldn't summon yesterday. 어제 당신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난관을 내일, 그죠? 오늘 다시 한번 극복하도록 아주 큰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더 왔네 이게 아니라 너 어제 못했던 거 오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역시 그것도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자, 13번의 병렬 구조를 찾는 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구와 누가 병렬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는 문장 전체의 병렬 구조였죠. 쉼표 앤드가 그 특징을 보이는데요. 쉼표 앤드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문장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부사구 나오고 다 나온 다음에 쉼표 앤드 나오면 또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또 나오는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 문장의 병렬 구조를 유발하는 게 쉼표 앤드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쉼표 앤드가 반드시 저 기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쉼표 앤드는 이렇게 문장 간의 병렬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weaker information 요놈하고 또 relevant memory web, draw the memory out 요게 사실은 병렬 구조로 온 것이다. 근데 다만 얘가 좀 특이했던 것은 앞문장에서는 when절이라는 이 부사절을 뒤에다 붙였지만 쉼표 앤드다면은 when절을 앞에다 붙여놨죠. 그쵸? 그러니까 부사절의 위치가 좀 달리 있어서 헷갈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건 그냥 부사절은 뭐 앞뒤 어디에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본 주어 동사 문장 두 개의 정상적인 문장이 병렬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어디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는 쉼표 앤드를 끊으면 되겠죠? 이걸 끊고 좌우를 따로따로 병렬 구조로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We recall information. 우리는 어떤 정보를 기억해낸다, 회상한다, 대비하죠. We will learn most effectively. 당연히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한 정보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언제? We are given.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Remind promptly라고 했습니다. remind prompt는요 상기시키는 자극물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뭔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 촉발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는 트리거라고도 써 있는데요. prompt, 트리거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에요? The initial letter of a required word. 그 요구되는 단어의 그 첫 글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 거죠. 그게 하나의 상기시키는 자극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퀴즈 맞출 때 초성, 그죠? 초성 알려주면은 뭐 좀 더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when, 요번에 when은 위에 있었던 그 when절과 연결고리를 갖는 거죠. 얘네들이 병렬 구조, 두 개의 when절이 병렬 구조로 보이지만 단순히 when절 두 개의 병렬 구조만은 아니다. 아셨죠? 이 문장은 길게 봐야 돼요. When we are present with a good memory trigger.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억의 유도물이 주어졌을 때 the relevant memory web, 바로 그 연관된 기억의 웹이 draw the memory out, 우리의 기억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기억을 회상을 잘하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왼절, 요 두 가지 경우 때, 근데 앞에는 search as를 써서 구체적인 사례를 등장시켰잖아요. 근데 뒤에는 그냥 등장 안 시켰기 때문에 완벽한 데칼코마니 현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부사 구절은 굳이 병렬 구조의 필수적인 어떤 데칼코마니 형상을 요구하는 어떤 그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 중요한 건 문장의 병렬 구조의 핵심은 주어의 병렬, 동사의 병렬, 목적어나 보어의 병렬이 핵심인 거지 부사 구절의 병렬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을 보면 누가 A, B인지 또 찾아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 will decrease가 A였고 and increase가 B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작은 AB가 있네요. compromise하고 move, 그죠? 요 두 개가 또 병렬 구조로 나와요. 요렇게 짧게 나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셨죠? 보통 우리가 병렬 구조 할 때 정말 피곤한 건 부나 절이 병렬 구조로 발생할 때 사실은 조금 어렵죠. 시야가 넓어야 되는 거니까. 14번 봅시다. The ability, 능력이죠. To maintain some flexibility 됐습니다. 어떤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Both your idea and your habit. 당신의 어떤 사고라든가 당신의 습관에 있어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여기까지 좋아요. Will decrease your inclination. 당신의 어떤 성향을, 어떤 경향을 줄일 거다 이거죠. 어떤 경향을 줄이는 거예요? disagree 하는 경향이죠. 좀 반대하는 거죠. 뭔가 찬성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줄일 거고, and increase 어떤 걸 늘릴 거다 이거죠. 그럼 뭐 줄이는 거는 반대하는 성향을 줄이는 거고, 어떤 어빌러리를 늘리냐면 to compromise 타협하고 move toward solution 해결책으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능력은 늘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두 개 AB가 명확하게 병렬 구조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15번도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의 병렬 구조는 the order of flower하고 shape이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요. while에 있었던 컬러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이 while의 문장은 병렬 구조로 연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while 속에 두 개의 병렬 구조가 있는가. 예를 들어 color can appear different under different lightning condition하고 shape change with damage from wind at the hobbybird. 요것이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문맥상 보면 그 꽃의 향기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것 두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엄밀히 보면 while color can appear different under different lightning condition 요거랑 shape change with damage from wind and hobbybird 요 두 개는 변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병렬 구조의 핵심이 while에 걸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while에 있는 두 개의 주어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본 주어 동사는 꽃의 향기는 일반적으로는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컬러는 어떻게 돼요? different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뭐하에서 다른 색깔 어떤 빛의 어떤 조건하에선 달라 보인다. 그리고 shape 그 shape도 컬러가 can appear 하는데 shape도 change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김새도 change 한다.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뭐로부터 오는 손상이에요? 바람이나 아니면 초식동물이죠. 그렇죠? 초식동물에 의해서 오는 손상에 의해서 변한다. 반면에 그래서 이 while은 반면에 이런 식으로 역접촉 속사처럼 쓰인 거고요. 그래서 AB가 color can appear 요 문장하고 shape change 요거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16번입니다. 16번의 병렬 구조도 이게 unless 문장에서는 병렬 구조 없었고요. 그 다음 문장 본 주어 we deny the essence 요거 있죠. we deny 하고 and 다음에 are therefore no better than 이래서 요 a하고 deny 두 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에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unless부터 해석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to the enemy of freedom 어떤 자유의 적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적에게 뭘 보장하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적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즉 they are keen to 그들이 뭐에 너무 열심히 뭐 하려고 abuse 남용하려고 열심인 그 자유죠. 그러니까 자유를 남용하면 뭐가 돼요? 만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 사람들 방종이 되죠. 방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남용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열심인 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바로 자유의 적들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다. 뭐를? 그 어떤 하나의 에센스죠. 그 본질을. What we ultimately stand for.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지지하고자 하는 것. 자유잖아요. 그렇죠? 자유의 본질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은 뭐뭐만큼이나 좋지 않다. 뭐뭐만큼이나 나쁘다. 이런 얘기죠. 바로 those to whom we are opposed. 우리가 반대하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는 나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흥미롭죠? 이게 되게 유명한 이런 표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내 말과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의견은 달라. 난 너 싫어. 그런데 너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너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는 부정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식,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라는 이유로 상대를 모욕하진 않죠. 걔네들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누가 더 맞냐, 어떤 상황에 어떤 의견이 맞냐 이거를 따지자라는 거지 도덕적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약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낸 것이 옳은 거냐라는 건데 그걸 누가 판단해요? 판단할 사람 없잖아요. 그걸 내 기준으로 판단해? 그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장도 병렬 구조 두 개도 조심해야 되고 지문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 17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누가 누구와 병렬 구조가 되죠? 이거는 딱 봐도 여기에 그 오화가 하나 일단 보이죠? 오화가 보여서 이 fresh herb for salt하고 이 앞에 있는 요거트 low fat fat milk 아보카도 for heavy cream 요거랑 병렬 구조가 일단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죠? 헤비 크림을 그죠? 헤비 크림을 이 요거트나 뭐 저지방 우유나 아보카도로 대체해라 이거죠. 아니면 소금을 뭐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프레쉬 허브로 대체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쉬 허브 for salt는 약간 생략도 발생한 거죠. 그러면 명령문 end죠. 요 end는 뒤에 end는 그러면 you will lower risk 당신은 그 위험 부담을 낮출 것이다. 뭐에 대한 heart disease 심장병이라든가 다이어베트 당뇨병이라든가 another disease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을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자, 18번, 19, 20 요 세 개는 상당히 길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는데요. 18번의 병렬 구조는 뭐로 보이나요? 자, a lot of time, less, hardly any 요 세 개가 완벽한 병렬 구조를 이루어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 세 개의 병렬 구조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we spend less in teaching them 이거죠. 우리는 시간을 덜 투자하죠. 가르치는 데 있어서 how to speak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we spend hardly any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in teaching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는지 그렇죠? 듣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시간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the importance of these skills 바로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들은 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은 essentially reverse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째 말하는 거, 그 다음째 읽는 거라는 거죠. 사업하는데 서류 읽는 거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계약서 읽고 이런 거 마지막 단계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가 할 말만 쭉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상대의 니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야죠, 먼저. 그래서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때부터 말을 하는 거죠. 우린 이런 거 있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계약서. 이렇게 가는 게 사업의 원칙인데 먼저 일단 들이대죠. 사람들이 먼저 들이대서 상대는 원하지 않는데 강매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고요. 19번입니다. 19번의 A, B는 누구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네. 일단 A의 parallel이라는 A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but 다음에 differ라는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일어나고 있고 좌우에 데칼코마니 현상이 insofar as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병렬 구조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병렬이 발생하죠. 예, 바로 뭐예요? adapting하고 supporting 요 비교군에 의한 병렬 구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병렬이 두 개, 세 개가 한 문장에 나오면 거의 죽으란 얘기예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나와도 헷갈리는데 두 개, 세 개 나오면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를 다 확인하면 돼요. 일단은 앞에 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meditation, 중재는 parallel, 유사하다. advocacy, 바로 옹호와 유사하다. 뭐뭐 하는 한 이랬죠? insofar as it, 그 중재가 tend to involve a process of negotiation, 즉 협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 한 중재는 옹호와 유사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한다라는 건 약간의 누군가를 옹호하려는 어떤 상황을 옹호하려는 거하고 유사할 때 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갖고 포함하는 한 유사하다. 그러나 중재는 옹호와 before 다르다 이거죠. 이게 중재와 advocacy가 빠진 거죠. 뭐 하는 한 meditation, 즉 중재가 involve adopting a neutral role 이랬습니다. 중립적인 역할을 채택하는 걸 포함하는 한 이랬습니다. 뭐 사이에 two opposing party 그 두 개 반대되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립적인 역할을 채택하는 걸 포함하는 한 다르다. 뭐 하기보다는 supporting the case of the one party against another. 다른 쪽에 반대해서 한쪽 편의 사례를 갖다가 supporting 지지하는 대신에 중립적인 역할을 채택하는 한 이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옹호는 어느 한쪽을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재가 같은 옹호와 유사할 때는 이게 협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어 비슷한 거고 다른 점은 옹호는 한쪽을 갖다가 서포팅 하는 건데 중재는 중간적인 중립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지만 두 개의 병렬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20번입니다. 20번은 누구와 누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나요? 누가 봐도 여기 앞에 the needs of the consumer are considered 요놈하고 and 다음에는 the product service mix is designed 그쵸? 요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케팅이란 focus on the needs of consumer 소비자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분사구문 나왔죠. 궁극적으로는 benefiting the seller as well. 판매자에게도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죠. When a product or service, 상품이나 서비스가 truly marketed, 진정으로 마케팅되었을 때 the needs of the consumer, consumer의 nies는 여겨지고 있다.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new product developing process. 새로운 상품 개발 과정의 초창기부터 고려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the product service mix, 그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혼합은 설계되어진다. 뭐 하도록? To meet the unsatisfied needs of the consuming public. 즉 소비자 대중의 불만족스러운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죠. 하나는 만약에 제대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상품 개발 초기부터 소비자의 니즈가 고려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걸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로 컨슈밍 퍼블릭이 지니고 있는 즉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불만스러운 어떤 니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좋아요. 지금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 구조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이 해석 파트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 몇 개를 방학 동안에 하겠지만 가장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놈만 골라서 선생님이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거 뭐 쉬운 거 모르면 뭐 이제 올해 수능 못 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쉬었다 할게요.